안녕하세요. 오늘은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그동안 법 개정이 너무 많아서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과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율을 파악해보고 예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이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권은 2020년까지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면 상속을 받은 주택의 경우 그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상속 후 5년 동안은 중과세는 되지 않지만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상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되고요. 그리고 혼인 합가주택, 즉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2주택이 된 경우를 혼인 합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한 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동안은 한 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도 한 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죠. 그리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 있는데요.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 비과세되는 농어촌 주택은 1세대 1주택 외에 농어촌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1세대인 상태에서 한 개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취득 당시 읍면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지역이어야 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됩니다.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 주택수를 계산할 때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 방법이 별개이고 모두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이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 시 포함되는 주택과 제외되는 주택이 있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정 시 주택수 계산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 있고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이 있어요. 이 부분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순차적으로 영상을 통해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럼 비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보면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6%에서 45%를 그대로 적용하고 중과세율은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매년 2%,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하는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주택자가 3억에 취득한 주택을 5년 보유 후 6억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6억에서 취득가액 3억과 필요경비 500만 원을 빼면 양도차익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5년 보유했으니까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를 보면 10%를 적용해서 공제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6,300만 원의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율 표를 보면 2억 6,300만 원은 3억 원 이하 구간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억 6,300만 원의 38%는 9,994만 원이고 여기에 누진공제 1,940만 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는 8,054만 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8,859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을 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을 양도시에는 기본세율 외에 중과세율을 다시 추가 적용합니다. 2021년 5월까지의 양도시에는 2주택자는 10%를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는 20%를 중과합니다. 그런데 2021년 6월부터 양도시에는 이 중과세율이 다시 10%씩 더 인상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예를 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 2억 9,500만 원에서 5년 보유했지만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만 공제하면 2억 9,250만 원의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율 표를 보면 마찬가지로 3억 원 이하 구간 38%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여기에 3주택자 중과세 2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모두 58%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해주면 1억 5,025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총 1억 6,527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한 양도 차익이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 대비 약 2배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과세 산정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 있는데요. 경기도와 세종시의 읍면지역, 모든 광역시의 군지역과 기타 모든 도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보유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중과세가 배제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 지역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을 보겠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2021년 5월까지는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이 아니라 40% 세율이 적용되고 2021년 6월부터는 무려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2년 미만 보유 시 2021년 5월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021년 6월부터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고 또 여기에 다시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2년 미만 단기 보유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과 앞에서 설명드린 중과세 적용 양도소득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때는 둘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를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